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 나갑시다. 다들 교재 펴보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1차 함수 하셨죠? 중학생 때. 그죠? 그 1차 함수입니다.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평면좌표상에서 점에 대한 관계들을 본 거고요. 오늘은 직선입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1차 함수 모르는 사람 손 들기는 쪽팔리니까 나한테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비례 관계 할 때 중1 때 정비례를 배우고 중2 때 1차 함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장돼서 온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그냥 위에 있는 거는 개념 필요한 거는 집 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거기에 뭔가 색깔이 다른 거 한 문구가 있을 거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 자, 이제 더 이상 직선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는 없을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들어갑시다. 자, 직선에 대해서요. 직선에는 기울기라고 하는 걸 가지죠.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였니? 기억나니? 중2 때 배우는 건데. 기울기가 뭐야? 기울어진 정도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라고. 알고 있죠? 아니, 진짜 진심 기억 안 나는 사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너네 연애하면 떨어뜨려 버릴 거야. 야, 참고로 교실에서 손잡고 있지 마. 자, 직선의 방정식. 아, 참고로 직선의 방정식은 2시간에 거쳐서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5번 개념이거든요. 활용 전까지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이랑 그 뒤에 남아있는 실전 문제 풀고 끝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원방이 들어가고요. 자, 어쨌든 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 있죠? 거기에 괄호로 쭉 묶으세요. 빨간 색깔로요. 형광펜으로 묶으셔도 상관없고요. 괄호 2번, 3번, 4번, 5번 쭉 괄호 묶으세요. 그리고 나서 별표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까지 쭉 묶은 다음에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자, 여기 있는 이 4가지가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끝입니다. 얘를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직선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거, x 앞에 붙어 있는 이 녀석, 이 숫자가 기울기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붙어 있는 플러스 b라고 하는 애, 얘가 y절편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1차 함수 배울 때 배웠던 거라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할게요. 내가 y절편이다.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뭐 1차 함수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제 3번 괄호. 얘가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못해요. 까먹어요. 제발 그러진 맙시다. 자, 한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하는 애라고 하자. 그 다음 기울기가 m이라고 하는 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진짜 중요한 거거든. 먼저 y 마이너스 y1은 m 괄호 열고 x 빼기 x1 얘로 적어. 자, x 앞에 붙어 있는 애가 기울기를 했거든. 그래서 x 앞에 m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달아 놓은 거야. 다음 x1, y1을 지난다라는 거는 대입해서 만족돼야 되는 거거든. x 자리에다가 x1 대입하면 얘가 0이지.
y 자리에 y1 대입하면 얘가 0이잖아. 그래서 등호가 만족돼.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x1, y1을 지나고 x 앞에 m이라고 하는 애를 달아줬으니까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y는 m x-x1 플러스 y1. 결국 이항한 거거든요. 그냥 얘로 외우시고 점들을 대입하고 기울기 달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진 건데 얘는 조금 알파벳을 그냥 똑같이 합시다. x1, y1 그 다음 x2, y2.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진다면 직선 하나가 결정이 돼요. 우리 경우수 할 때 졸라 많이 했잖아. 그지? 그래서 두 점이 있다면 직선 하나가 결정되는데 직선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기울기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y절편 또는 한 점과 기울기였잖아.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자, 두 개의 점이 있어. 두 개의 점이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왜 다 죽어가죠? 눈빛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아, 근데 저거 온도가 24도면은 희한하게 냄새가 너무 별로야. 22도까지 내려요. 일단 23도로 내렸거든? 23도는 괜찮을 거야. 이상해. 어쨌든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졌습니다. 얘는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낼 거냐?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며. 그러면 x1에서 x2로 변할 때 변화량은 x2에서 x1을 뺀 게 변화된 양이겠지. 그 다음은 y도 마찬가지야. y도 변화된 양, y2 빼기 y1. 그럼 변화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기울기겠지. 자,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거네. 다음, 기울기가 있다면 한 점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을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던가 여기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결국 계산은 똑같습니다. 얘를 넣든 얘를 넣든 저기 있는 3번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2번 동그라미 있죠? 4번에 대한 2번 동그라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x1이라고 하는 애랑 x2라고 하는 애가 같아 버리는 거야. 즉 x좌표가 같은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기울기 한번 볼까? 분모가 0이 돼버린 거지. 분모가 0이 된 분수가 가능합니까? 안 돼. 기울기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직선의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 x1이랑 x2가 같은 거야. 자, x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다고 치자. 얘라고 하고 이 점이야. 얘가 x1, y1이 되는데 y2는 달라. 근데 x2가 x1이랑 똑같대. x2, y2가 되는데 x1이랑 x2가 똑같대. 근데 어쨌든 두 개의 점이 있으니까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점들은 어떤 점들일까? x가 전부 다 x1이라고 하는 애라서 x는 x1이라고 작성을 해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x 두 개가 똑같다면 그냥 x라고 하는 애가 x1입니다 라고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아유, 왜 이렇게 또 분위기가 싸해? 이상해, 분위기. 왜 이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야. y1이라고 하는 애랑 y2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똑같다라고 치자. 그러면 기울기 얼마야? 0이거든? 기울기 봐봐. y2랑 y1이랑 똑같아.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건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 x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쭉 그려주는 겁니다. 이 점들은 뭐냐면은 y라고 하는 애가 y1이랑 같다라는 이 직선이에요. y가 y1인 애들 전부 다 찍으면은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는 얘네들 기울기로 잡아서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점을 잡아서 이 방법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고,
x가 똑같다면은 x가 똑같은 점들 싹 다 이어주는 거고 y가 똑같다면은 y가 똑같은 애들 싹 다 이어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인데요.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했을 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밑에 있는 걸 6번 동그라미, 6번 가로 한번 같이 보시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입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는 그냥 1차식이고 직선이다 라고 판단하신 다음 위에서 봤던 모양대로 그냥 다 바꾸세요. y는 하고 다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다 바꾸세요. 넘어갑시다. 자, 뒤에 있는 애들이 설명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설명이니까 집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으로 들어갑시다. 아이고. 너네 여름방학 때 계획은 있니? 계획 세운 거 있어? 없나? 다음 시간까지 전부 다 계획 좀 생각을 해와. 다음 시간에 계획을 적을 거야. 알겠지? 여름방학 때 어떤 과목을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며 공부 시간을 얼마로 잡을 건지 좀 디테일하게 다 잡아오시길. 다음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 정해오세요. 자, 연습 문제 1번. 자, 연습 문제 1번 보면은 두 개의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방정식이 있대. 자, 얘들아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볼 거야.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데 중점을 지난다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까? 그 다음 그 바로 오른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체크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자. 한 점이 주어졌지. 그게 AB 선,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라는 한 점이잖아.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그럼 기울기와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 중점 찾아봐. 얘네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금방 계산이 될 거 아니야.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결국에는 3,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이 된다. 이 점을 지난데 한 점 주어졌지.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y는 이라고 적는다고 했다. 그지? 그 다음 기울기를 먼저 적어주고요. 다음 x 빼기 3이 돼야 돼. 즉 여기 있는 이 괄호가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다음 여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 붙여주는 거야. 이게 3번 괄호였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적는 겁니다. 다음 다 전개. 마이너스 4x 플러스 9.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9가 b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5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지. 아, 또 안 되겠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는구나. 너네 얼어 죽어봐. 저기 뒤에 있는 남성분들 향해서 내가 에어컨 바람을 틀어놓을 테니까 얼어 죽어. 그럼 또 내를 뿌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고 있어. 저 새끼 죽으라고. 응? 아니 이쪽 포함이야. 자, 연습 문제 2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직선 하나가 주어져 있다, 그지? 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a 세제곱은 0이래. 자, 이거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일반형이지. 맞아? 일반형은 우리가 y는 하는 모양으로 바꾸라고 했어. 일단 그건 조금 이따 할 거야. 문제 계속 읽어보자. 자, 형광펜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형광펜.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진짜 졸려 죽는다 아주 그냥. 다 잘하시면 자도 돼요. 그 자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하나 준비를 해줄게요. 못 맞히는 순간 한 문제당 한 15개, 20개씩 문제씩 뿌려줄게. 자신 있으면 자요. 자신 있으면 자라고. 자, 자, 예각의 크기가 4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각의 크기가 45도라는 뜻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잖아요. 중학교 때 삼각비를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와, 아마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구나. 하긴 1년 됐으니까 기억 안 날 법도 해. 자,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주어지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탄젠트 45도, 즉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1입니다.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삼각비를 가지죠. 그러면서 예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다 까먹었을까 봐요. 삼각비 중에서 특수각입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을 다 적어 줄게요.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될까? 대수 과목에 삼각함수가 나옵니다. 이제 삼각비가 아니고 삼각함수예요. 고생들 하시고 0도, 30도, 45도. 잠깐만, 이거 좀 왼쪽에다 적을게요. 다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로 볼게요. 자, 처음 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 탄젠트.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거 0도일 때 사인 값 얼마일까요? 0이죠. 30도는요? 오, 잘하네. 그 다음에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2. 그 다음 60도? 2분의 루트 3. 90도? 1. 자, 코사인입니다. 0도? 1. 그쵸? 반대죠? 빠르게 적을게요, 그럼.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자, 그 다음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0은 얼마? 0. 탄젠트 30. 루트 3? 루트 3 분의 1입니다. 3분의 루트 3이에요. 45도 1. 60도 루트 3. 90도 없습니다. 외우세요. 자, 참고로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릴게요. 삼각함수로 넘어가서 어차피 또 할 건데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가 1입니다. 그 다음 이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각각들에 대한 의미도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적어 놓기만 하는데 탄젠트는 기억하세요. 자, 사인은요, 그냥 나중에 가서 하세요. 말로만 표현해 줄게요. 사인은 원 위에서의 x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y값이요. 코사인이 x값이고요. 탄젠트, 얘는 기울기입니다. 탄젠트가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예각이 45도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를 이용을 해라는 뜻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뭔가 각도가 나온다,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탄젠트 45도, 즉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기울기가 1이다.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저 직선 기울기가 1이래. 야, 일단은 우리는 연습 단계니까 y는 하고 다 바꾸라고. 알겠지? 다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바꿔 봅시다. y는
얘네들 다 이항됐다고 생각하고요. 얘를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분의 ax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왜?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1이라며. 여기 앞에 있는 애가 1이라는 뜻이지. 내가 예의주시하는 2명 정신 똑바로 차려. 아이씨. 애한테 왜 그래? 잘 듣고 있는 애한테. 자, 그럼 제가 1이라는 거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합시다. 얘네들 대각선 곱하고 다 이항시켜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린 시험장에선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값의 합입니다. 근계수로 바로 마이너스 1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계속 써야 돼. 그래야 너네 미적분 원 들어가서 편해. 넘어갈게. 3번으로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 3번. 지워도 되죠? 자, 연습 문제 3번. 세 개의 실수 A, B, C가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기역번, 미연번, 디귿번이야. 자,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은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기역, 이은, 디귿 선지가 나온다면 한 문제 안에 총 3개의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고등수학에는요, 기역 문제를 풀고 나면은 미음번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요. 미음번에 대해서 풀면 디귿번에 대한 힌트로 나오는 게 한 7, 80%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실수를 했어요. 틀린 거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선지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겠죠? 이 새끼들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조지지, 저희들? 자, 어쨌든 하나씩 쳐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번이에요. A라고 하는 애가 0이 아니래. B라고 하는 애도 0이 아닌데 C라고 하는 애는 0이래. 이때 두 개의 사분면만을 지난다라는 건데, 자, 내가 말했지, 이런 모양은 무조건 바꿔 놓으라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바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분명히 없을 거야. 기대도 안 해. 그러니까 바꾸라고. Y는 하고 다 바꿉시다. Y는 얘네 두 개 이항시켜서 B로 나누면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나서는 A가 0이 아니야, B도 0이 아니야.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네. 그럼 마이너스 A, B분의 A 얘에 대한 정체는 뭐야? X 앞에 붙어 있어. 기울기야.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C는 0이래. C가 0이 되면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애가 0이 되겠네. 즉 Y절편이 0이라는 뜻이야.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까? X축과 Y축이 있을 때 Y절편이 무조건 얘야. 원점이야. 자, 기울기 양수일 때 1사분면 3사분면 지나죠. 음수일 때 2사분면 4사분면 지나잖아요. 기역번이 맞는 말입니다. 두 개의 사분면만 지나는 거예요. 다음 니은번. 니은번을 보시게 되면 AC라고 하는 애가 양수야.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0이야. 자, 그렇다면 2사분면이랑 3사분면만 지나냐라는 거야. 잘 봐. 먼저 직선에 대해서 구성 요소인 기울기하고 Y절편 둘 다 비교를 하는 거야. 예로 적어야겠다.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AC가 두 개 곱하면 양수래. 이건 무슨 뜻이야?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A랑 C 부호가 같은 거야.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0이네. 자, 근데 기울기 봐.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안 돼. 그러면 기울기가 0이 안 된다는 뜻은 어떤 거였니? 기울기가 없다는 거는 어떤 직선이었어? 보고 왔어. y축이랑 평행한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기울기가 없는 거는 탄젠트에서 90도였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인 거야. x축이랑 수직인 거야. y축과 평행한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0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자, 근데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부호가 동일하대. 마이너스 b분의 얼마야 이거? 남은 거 b분의 c. 얘도 없네. 기울기가 없네. 꺼져. y절편도 없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저렇게 되는 거고, 2사분면이랑 3사분면만 지나냐라는 걸 확인을 할 거야.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0이니까 이 식에선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여기에서 0을 집어넣어봐. a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0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애가 나와. 즉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애들을 싹 다 모아놓은 애들이라고. y값이 뭐가 됐든 간에. 여기가 놀라게 너무 웃겨.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 되는 건데 a랑 c랑 두 개가 같은 부호죠. 그러면은 이 값 자체는 결국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애들이 음수인 점인데 이 하나의 점들 싹 다 모아놓은 애라고. 즉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2사분면, 3사분면 지난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문제로 들어갑시다.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A, B가 양수래. 그 다음 A, C가 양수래. 이렇게 된다면 4사분면에 지나지 않냐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뜻? 부호가 같다. 얘는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선에 대한 정보들 하나씩 다 뜯어봅시다. 마이너스 b분의 a, 즉 기울기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죠. b랑 a가 같은 부호니까 음수입니다. 다음 y 절편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b랑 c랑 부호는 어때요? 왜 같죠?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으니까 b랑 c랑 같다. 이거 3단 논법이죠. 그게 뭐예요? 3단 논법 몰라요? 저기 봐요. 재원이는 잔다. 자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면 재원이는 바보다. 그렇죠. 자지 말라는 뜻이야. 바보 새끼. 야, 그거 좀. 바보. 자, 그래서 참고로 이 말했던 이 부분이요. 우리 다음 단원에 보면 직파과 명제거든요. 명제 파트에서 다시 재등장합니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어쨌든 자, b랑 c랑 같은 부분이니까 얘도 음수예요. 자, 기울기 음수고 y 절편이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보겠느냐? x축과 y축이 있을 때 y 절편 대충 음수 찍어. 그 다음 기울기 음수 찍어. 이렇게 지나가겠네. 4사분면 지나죠. 디귿번 틀렸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자, 3번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가 나와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아니, 자는 사람은 정작 둘인데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피해를 받아.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봐. 올려줄게. 그게 문제네. 바람 세게도 최소로 해줄게. 자, 들어갑시다. 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입니다. 두 개의 직선으로 보는 거고요. 두 개에 대한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총 3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 참고로 기하할 사람들 잘 들어보시면요. 4가지입니다. 기하는요,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요.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은 꼬인 위치가 있었죠.
그 꼬인 위치가 기아 단원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야, 꼬인이 다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인데 먼저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평행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걸까? 일치한다가 있어요. 꼬인 위치는 지금 다루지 않아요. 평면상에서는 꼬인 위치는 없습니다. 너도 꼬아버린다 내가.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만 구성 요소가 있으면 돼요. 뭐냐?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평행하다라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똑같이 나란히 간다는 거지. 그리고 기호 예인 것도 기억나시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있어. 그렇죠, y 절편이 다른 겁니다. 와, 근데 방금 저 ASMR이다 지금. 과자 먹는 소리. 와, 나 식욕이 없었거든? 저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배고파지네?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아, 맞다. 야, 방학 때 혹시 디플랜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다닐 거 같은데요. 어? 지금 끊었어요. 아, 지금은 안 다니고? 방학 때, 야, 저거 카메라 저거 칠라. 디플랜 다니는 사람 손. 저 귀신 같아. 3명? 알겠어. 내가 방학 때 가서 또 열심히 괴롭혀 줄게. 아침에 슬쩍 가가지고 잘 졸고 있으면 옆에서 쳐다보고 있을 거야. 소리 지르면 일어나고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방학 때 민범이가 저기 중3 때 저기 디플랜 다녔었거든. 겨울 방학 때 민지도 있었잖아. 한 번 딱 갔어. 진짜 개 뜬금없는 시간에. 그래서 옆에서 이러고 민범이 거 하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었거든. 근데 민범이는 조교인 줄 알았나 봐. 근데 딱 보니까 나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 조용한 가운데서 이어폰 끼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다 쳐다봐. 야, 조용히 좀. 똑같이 할 거야. 나가면 김민범이 야, 스포이스 뭐? 아니, 사진을 카톡으로? 카톡방에 있는데. 야, 스포이스 뭐? 조심해. 아, 학기 중에 디플랜에 다니신다면 새벽 2시쯤에 출몰하는 나를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받아드립니다. 자, 어쨌든 일치한다라는 거는 두 개가 진짜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기울기 같아야 되고요. 얘는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세 가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야. 얘네들이 만족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외워야겠지. 알겠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외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야? 불러봐. 점점. 무게중심 또 하나 더 있었잖아. 내분점이지. 세 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백지 테스트를 볼 수도 없게. 다 외우세요. 다음. 얘네들이요. 같이 보죠. 자, 1번 괄호 보세요. 자,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점을 보게 되면은 얘는 y는 하고 나타내져 있는 직선이지. 그러면 기울기랑 y 절편이 각각 주어져 있으니까 이 관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는 있는데요. 자, 나는 말했습니다. 앞에서부터 y는 하고 그냥 바꾸시라고요. 바꿔서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일반형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 이런 말 하는 이유가 y는 하고 나타낼 때 있잖아. 일반형에서 바꿀 때 잘못 바꾸고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부 안 붙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하자고. 다음 옮겨서 계산을 하는 거. y는 하고 나타내는 게 결국 함수 모양이거든. 함수는 계속해서 써. 미적분 원까지, 즉 수능까지. 그러니까 걔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일반형은 잘 안 써요. 조금만 더 잔소리를 할게요. 자, 저번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은 함수 두 개에 대한 위치 관계를 볼 때는 y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즉 x들만 따와서 등으로 놓고 본댔잖아. 그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y는 하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고 연습하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가로,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합시다. 자, 이 단원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거거든요. 뭐냐면은 평행과 수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은 배웠어. 그냥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너네들이 배우질 않았어. 자, 단순해.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수직에 대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냥 왜 이렇지 싶으면 뒤에다가, 그 밑에다가 담아놨어. 증명을 담아놨어. 난 지금 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봐. 알겠지? 다음, 좀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주자면 결국 얘도 피타고라스예요. 수직이니까. 수직이면 피타고라스다.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얘는요,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일 거거든요.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다루지도 않았을 거고요. 공수원 다루지도 않았어요. 아니, 다루긴 했어요. 근데 다르게 배웠었던 것뿐. 자, 네 번째입니다. 얘는 두 교점, 두 직선,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첫 번째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얘가 첫 번째 직선이야. 다음 두 번째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고 하는 애가 0이다 라고 나타낼게요. 이게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이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만약에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저기에 있는 저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내가 찾고 싶은 거거든. 지금 20페이지입니다. 저기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되냐? 둘 중, 잘 들어, 집중해. 20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너 안 바꿔놨어? 내가 종이 줬지 않아, 너? 종이 안 줬니? 아, 좀 책상이 많고. 아하, 오늘 저기 다 바꿔놓으라고 했거든요. 나도 한 번만. 뭐? 빨랑이. 오! 아, 저런 뭔지 묻지 않나? 저 내 핑크 말랑이 완전 많아. 있잖아요. 씻으면 돼. 야, 저거 씻으면 안 돼. 야, 근데 저거 뭐지?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신경증이 사라져. 뭐 난리 났던데 저거? 뉴스에 나왔다. 저거 몸에 안 좋은 거 있다면서 막 난리 났던데? 난리 나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 그러면 난리 나도 괜찮아. 아, 죽으면 된다는 거야? 안 빠져. 진짜 시스템이 안 됐어. 자, 이걸로 갈아 끼워 놓으세요. 뒤에 있는 거 싹 다 빼시면 돼요. 안에서. 아니, 싹 다 받았었어? 아, 왜 안 갈아 끼워 놨어? 뒤에 있는 거 싹 다 빼면 돼요. 근데 34, 3세로는 그냥 다 빼요. 싹 다 빼요. 싹 다 빼고 그걸로 넣으면 돼요. 빼고 자,
잘 보세요. 자, 다시 집중.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내가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교점이 있어. 내가 새로운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들어. 간단한 거부터 찾아. 둘 중에서 간단한 거부터 찾아. 그리고 거기에 미지수 K를 곱해.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애가 간단한 식이라고 한번 해보자. 쟤보다는 뭔가 간단해 보이는 거야, 그냥. 진짜로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 몰라. 그냥 간단해 보이면 그냥 얘로 잡아, 기준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더할 때 여기에다가 미지수 K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곱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는 0. 그러면 얘네들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라니까. 저걸 잘 듣고 있으면 어떡해. 뽀드득 하는 걸 잘 들으는 말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얘가 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냐라는 거거든.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교점 자체는 이 첫 번째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만족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자체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얘는 0이지. 맞아? 근데 이 점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대입하면 만족되는 애잖아.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0이죠. 맞나? 그러면 이 전체적인 방정식에서도 만족되는 점 아니야? 그래서 이 새롭게 적은 방정식에서도 알파, 베타가 지난다라는 뜻이야. 결국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한 거 하나 잡아서 K라고 하는 미지수를 그냥 곱해준 다음 두 개를 더하고 는 0 적어주면 끝이라는 거야. 문제로 같이 볼 거야. 그러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4번, 5번, 6번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4번 문제부터 봅시다. 네, 꺼져봐. 그 문제는 K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데 저걸 보고 그 감각이 온다고. 야, 이거 K를 구하는 자, 연습 문제 4번 이렇게 주는 거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야, 연습 문제 4번이야. 직선 3개가 나왔다. 자, 빨리 보자. 집중하자. x-ay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0이래.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졌어. 얘는 4x 더하기 by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0이야. 다음 n이라고 하는 애도 주어져 있어. x 마이너스 b-3y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는 2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직선이 주어졌어요.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L과 M은 수직. L과 M은 수직. 체크. 이고, 그 다음 또 있어. 두 직선 L과 N은 평행. 평행 밑줄. 또 형광펜. L과 N은 평행.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얘네 두 개는 수직이래. 얘들아, 방금 설명하고 왔잖아. 수직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야? 1.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1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기울기는 얼마일까? y는 하고 나타내면 기울기가 등장할 거 아니야. 얘는 기울기가 그렇죠. a분의 1이라고 계산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4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거 얘는 기울기 얼마? b-3분의 1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 조건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야. 두 개 곱해. a, b분의 4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다음 m과 n이라고 하는 애는 서로 평행이래. 야, 평행이래. 평행 조건은 뭐야?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다르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풀자. 얘랑 얘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4라고 하는 애하고
b-3분의 1이라고 하는 애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얘 맞나? 식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아니네. 맞네. L과 N이죠. 미안합니다. 그래, 어쩐지. L과 N이라서 얘랑 얘가 둘이 평행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울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애하고 B-3분의 1이라고 하는 애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저 어떻게 어디 늦게 잤니? 자, 이거 선까지 올라간 거.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정리하게 되면 A, B라고 하는 애가 -4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애 계산을 하면은 정리 싹 다 끝낼게. A-B라고 하는 애가 -3이라고 계산이 돼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곱셈 공식 변형이겠죠. 설마 다 까먹었다면은 큰일 난 거고요. 복습을 하시고요.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변형 씁시다. 얘 제곱 더하기 2ab잖아. 맞니? 그러면 계산하면은 9 더하기 -8. 잠깐만, 이게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를 마이너스가 야, 두 개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야. 미안. 플러스 8 되면서 17이 됩니다. 나도 사람이랍니다. 그렇구나?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사랑을 한다고. 사람. 이거 아니잖아. 사람. 사랑 사랑과 사랑. 네가 하는 게 사랑. 얘가 야, 지금 연속으로 쭈그러. 아, 아이씨 나무 뒷- 일곱을 줘. 뒷줄에도 있어? 없는 거. 아니지. 여기 셈이 이렇게. 없는 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미안. 진솔이한테 미안. 얘네 둘은 맞아. 이 공개 연애잖아. 아, 둘이. 근데 이제 자, 연습 문제 5번. 야, 연습 문제 5번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자, 점 A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2,3이라고 하는 애고요. 직선 Y는 M 곱하기 X-2 위에 있는 점,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있는데 A, B랑 AC가 서로 같대. 그 다음 선분 BC에 대한 중점이 Y축 위에 있대. 이때 양수 M 값이 얼마냐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A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B, C라고 하는 점에 선을 쭉 그은 거죠. 얘가 -2,3이고요. 얘가 Y는 M, X-2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A랑 B랑의 중점, 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 얘가 Y축 위에 있대. 그럼 좌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얘는 0, A, 뭐 이런 식으로 A 없죠? A라고 하는 이런 점으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 A, B라고 하는 애랑 A, C라고 하는 애랑 두 개가 똑같대. 야,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A, B랑 A, C가 같다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뭘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에 대한 정체는 BC에 대한 중점이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이 밑변에 대한 중점. 뭐가 생각나? 얘를 이렇게 이으면은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이해되세요? 수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점을 확실하게 적읍시다. 여기에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a 대신에 그냥 -2n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수직 조건이 나왔잖아요. 직선에서 이제 수직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냐?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알겠니? 기울기의 곱이 -1이다. 플러스 피타고라스.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수직이야. 얘랑 얘랑의 기울기 찾을 수 있니? 왜 못 찾아?
좌표도 다 주어져 있는데. 기울기를 찾아보게 되면요.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여기에서 쟤를 빼. 2분의 마이너스 2m에서 3을 빼. 얘가 기울기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직선하고 수직이니까 얘에 대한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수직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알겠나요? 여기에 수직으로 내린 이 선의 기울기랑 원래 있던 이 직선의 기울기랑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 왜? 수직이니까. 자, 따라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3m 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 인수분해하면 나오거든요. 양수 m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는 스킵할게요. 다음 연습 문제 6번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오늘 진도 나갈 수 있을라나? 할 수 있겠지.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점 3개가 있어. O, A,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O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 P. 아, 잠깐만. 지금 이 글자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려져? 안 그려질 거야. 나도 안 그려지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좌표에 찍어야 되겠지. 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좌표에다 찍는 거야. 야, 원점이래. 얘가 O래. 오케이.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가 8,0이래. 찍어. 그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8,6이래. 대충 찍어. 여기 있다고 쳐. 그 다음에 얘가 B지. 8,6 이렇게 찍어. 자, 이렇게 있는데 OB라고 하는 선분을 1대4로 내분한데 그러면 일단 선분이 만들어져야 되겠네. 야야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일 때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된다는 뜻이네. 즉 1대4 내분점을 찾는 문제야. 공식 대입해야 돼? 아니야. 저번 시간에 말해줬잖아. 굳이 공식 대입할 필요 없어. 잘 봐. 거리 공식에 있어서는 항상 x축 따로 y축 따로라고 했어. 여기에 있는 점 0이지, x값. 여기에 있는 점 8이잖아. 얘가 1만큼 차지하고 얘가 4만큼 차지한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총 5등분을 한 다음에 하나를 여기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은 8이라고 하는 길이를 5등분을 냈으니까 5분의 8이 한 토막씩인 거야. 그래서 1만큼 주면 얘가 5분의 8이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겠지. 다음 y좌표도 마찬가지지. y좌표도 따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해당하는 게 6이야. 5등분 냈어. 그럼 한 토막에 얼마? 5분의 6. 그래서 얘한테 하나 주니까 5분의 6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대4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는 애는 5분의 8, 5분의 6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나오는구나. 다음 점 P를 지난대. 기껏 구해냈는데 또 쟤를 지난대. 그리고 OB에 대해서 수직이래. OB에 대해서 수직이다. 여기 점을 지나면서 OB에 대해서 수직인 거야.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여기가 Q인 거지. 별로다. 자, 이때 이 사각형 BPQA 얘를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할래? 일단은 Q라고 하는데 쟤부터 한번 찾아보자. 야, OB라고 하는데 기울기 보니까 8분의 6, 4분의 3이지? 얘 기울기는 얼마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점 얘를 지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래서 빨간 색깔로 이루어진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한 점 지나는 거, 이거 작성 잘해야 된다 진짜. x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적고요. 위에 있냐? 5분의 8이라고 적고요. 뒤에다가 플러스 5분의 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x
그 다음 얘네 두 개 더 곱하면은 15분의 40이거든요. 15분의 40 더하기 5분의 6. 그러면 얘가 15분의 18이니까 15분의 58? 이렇게 작성이 되나? 맞겠지. 자, 그 다음 x절편이잖아. x절편. 여기에 있는 이 점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라. 자, y가 0이라고 하자. 그러면 x절편이 나올 테니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이때 x값 찾는 방법 넘겨서 3분의 4x는 15분의 58이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거 약분이 네. 돼? 안 돼? 1호 잠깐만, 이 계산했던 거하고 살짝 다른 거 같은데? 50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15분에 50만 15분의 4, 15분 4, 8, 32구나. 50이구나. 미안하다. 어쩐지. 감사합니다. 여기 50이에요. 자, 그러면 약분시킵시다. 얘 5로 약분시키면서 3. 얘는 10. 여기 3 사라지고요. 여기 4랑 10이랑 약분되면서 2분의 5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Q의 좌표가 2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라 색깔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얘들아, 강조 한 번만 할게. 도형에 대한 넓이에 대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건 삼각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수 과목에 가면은 도형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본이 되는 것도 삼각형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삼각형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게 교육과정이라서요. 모든 도형들은 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은요, 삼각형 2개로 떼는 거고요. 오각형은요, 삼각형 3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냐? 자, 아직까지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삼각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큰 삼각형 있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을 빼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거든. 자, 큰 거부터 생각해보죠. 얘가 8,0, 8,6이니까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초록색깔 삼각형 넓이는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되면서 24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겠죠? 다음, 보라색깔 넓이는요? 밑변 2분의 5, 높이 5분의 6입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얘를 뺍니다. 그러면 24분의 48 빼기 2분의 48 빼기 2분의 3, 2분의 45라고 하는 보라색깔로 빗변친 사각형의 넓이가 등장한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시작합시다.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여주 죽었어. 안개는 안 써진 거지. 야, 안 죽어. 자, 연습 문제 7번 봅시다. 연습 문제 7번입니다. 자, 집중 다시 해주시고. 자, 두 개의 점 A랑 B가 있습니다. 자, 선분 AB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얘래. 이때 A랑 B를 찾으래. 자, 문제 한번 살펴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더하기 B다. 그지? 결국 A랑 B를 찾으라는 거잖아. 오, 뺏는다. 죄송해요. 아빠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 A랑 B를 결국 구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거냐? 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래. A랑 B가 담겨져 있는 이 정보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의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자,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A라고 하는 애 마이너스 1,3. 대충 그려 볼게요. B라고 하는 애가 5,1이야. 야, 여기에 있는 이 선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중점 지난다, 그지? 그 다음 수직이니까 얘에 대해서 수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 주어진 거고 한 점 주어진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작성 가능.
자, 중점 생각해보자.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 2개 더해서 2로 나눠서 2. 2,2를 지나네. 기울기 구해볼 거야. A랑 B 두 개에 대한 기울기 5 빼기 1이면 6.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기울기는 얼마? 바로 나와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이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y는 3 곱하기 x-2 플러스 2가 되겠죠. 전개합니다. 3x 마이너스 4. 즉 y는 3x-4라고 하는 애가 수직 이등분선이야. 자, 여기 위에 있는 모양 그대로 맞춰볼까? 3x y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적어지겠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3,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고자 하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걔를 통해서 결국 답까지 도출을 시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했습니다. 방학 계획 적을 거예요. 어떤 과목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할 건지, 순공 시간은 몇 시간 정도를 뽑아낼 건지, 그 다음 그 각 과목마다 어떤 것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다 정해 오시길 바랍니다. 8번 봅시다. A, B, C, D 4개의 점이 있는데요. 점 P 평면 위에 아무 때나 있는 점 P야. P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P라고 하는 애가 아무 때나 있는 거야.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 P에서부터 선을 다 그린 거야. 얘에 대한 최소값이거든. 최소값에다가 형광펜 하나만 해주라. 최소값이야. 자, 먼저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전략부터 말할 테니까 이 전략은 위에다가 꼭 적어줘.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직선 만들기야.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P라고 하는 점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이 교점에서 나옵니다. 직선이 있고 직선이 이었을 때 나오는 그 교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 결과만 적고 이 선만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먼저 얘 OC라고 하는 이 길이 있죠. 그죠? 이 길이랑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선분 PC라고 하는 거 더하기 선분 OP라고 하는 거, 얘랑 두 개를 더한 거는요, 이 길이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P라고 하는 애가 여기 선 위에 있다면 같을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초록 색깔이랑 이 빨간 색깔, 이 선이 같이 연결된 삼각형을 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PD 더하기 선분 PB라고 하는 애는 직선 BD라고 하는 애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 O 아니고 그냥 A라고 적을게요. A라고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양변을 그대로 더해봐. 부등식이잖아.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라고 하는 애는 AC 더하기 BD보다는 크거나 같다야. 최소값이니까 두 개 더한 거라고. 결국 대각선으로 연결된 이 직선의 길이를 더한 결과가 최소값인 겁니다. 증명은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직선 만들기입니다. 얘만 적어놓으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억지로 적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C점. 두 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길이를 구하게 된다면 36 더하기 64 루트 씌워서 10. 그 다음 여기 16 더하기 9 루트 씌워서 5입니다. 두 개 더해서 15라고 하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선 만들기입니다. 외워놓으시면 돼요. 얘는 딱 정형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음 9번 문제. 아이 물론 외우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그 앞에서 말했던 그 공식들 외우라고 그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야. 혹시나 또 오해할까봐. 이 문제가 선분 뭔가 더하고 최소값 이거를 외우라는 거거든. 그러면 직선 만들기다 라는 거를. 어쨌든 넘어갑시다. 유형 9번입니다. 연습 문제 9번. 여기에 주어진 어떤 식이 있어.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형광펜 K값에 관계없이. 너네 물론 나랑은 하진 않았어. 공수 1에 나오는 표현이야. K값에 관계없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말일까요?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해서 정리해봐. K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K에 대해서 관계없이라는 이 말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항등식, K에 대한 관계없이는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고, 또 얘 계산은 K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수 원 내용입니다. 적어 놓으시죠?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할 때는 K에 대해서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K로 정리했을 때 그때 개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자, 위에 있는 식 K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K로 묶어내면서 X-2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남아있는 애들 적어줍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K에 대해서 관계없이, 야, K에 대해서 K의 개수가 0이래. 얘가 0인 거야. 자, 그럼 남아있는 식은 얘도 0인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도 0 만들고 여기에도 0 만드는 애야. 즉, 두 직선의 교점이 P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도 0, 얘도 0. 계산해봐야지. 어떻게? 연립. 둘 다 공통으로 만족돼야 되는 거야. 공통이었잖아. 연립. 둘 다 만족하는 거야. 자, 연립해보자. X는 하고 나타낼게. 2Y-3입니다.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서 5Y-10은 0. 따라서 Y가 2고요. 앞에다가 대입하면서 X는 1입니다. 즉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2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거야. 다음. 어떤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은 거네. 자, 여기에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3.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2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까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끝.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개념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말씀드릴게요. 암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3가지 있었잖아요. 오늘은 얘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직선과 거리입니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이야. 어우, 이거 딸깍하면 다시 오시면 좋겠어. 그 태블릿에 보면 전체 지우개 있잖아. 아, 맞다. 야, 나 수업하다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 내가 태블릿만 주구장창 쓰다가 진짜 오랜만에 칠판을 쓴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글씨를 너무 작게 적은 거야. 이러고 있었다. 칠판에 내가 진짜 이러고 있었어. 개뻘쭘 해가지고 어씨 뭐 하는 거지? 자, 5번째입니다. 직선과 거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관계였죠. 그러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외웠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자꾸 이러고 있지 말라고. 나 지금도 부끄럽거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외웠죠.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게 피타고라스 공식에서 도출이 됐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공식까지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직선을 배웠어요. 직선이랑 점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직선과 직선도 있을 거잖아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점, 직선. 이라고만 표시를 할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든요. 얘네들 계속 사용돼요. 언제까지? 수능까지. 오씨. 수능까지 사용이 돼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얘가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공식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그냥 당연한 거야. 모르면 병신인 거야. 못 푸는 거야. 안 알려줘 이제. 알겠지? 자,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나중에 가서도 야 이거 점직선이잖아 라고 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거야. 자, 점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x1, y1이라고 하는 애고요.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반형으로 적어주는 게 편해요. y는 하고 나타낸 애를 이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공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 d라고 나타냅니다. 디스텐스인가? 거리가? 어쨌든 d라고 하는 이 거리는요.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a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b에 대한 제곱을 적어줍니다.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꾸라는 거야. 알겠니? 다음, 분자 자리에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절대값이요. 그리고 나서는 x1, y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x1은 x 자리에 ax1, y 자리에 y1, by1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내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옵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오나요? 밑에 증명을 해놨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얘도 피타고라스예요. 수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행한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평행하지가 않으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거리가 어딨냐? 만나는 건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에서만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평행하다는 거는 똑같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얘네들이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나오는 이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잘 생각해봐. 얘네들 두 개의 평행한 이 직선들은 어디를 그으나 거리가 다 동일해요. 맞나요? 자, 그러면 한 직선을 잡아서 한 점을 찍어요. 아무 때나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 외워야 돼? 아니야. 이해를 하라는 거야. 한 점만 딱 잡으면 나머지 직선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쟤만 외워놓으면 이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예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거기 상자에 예시 한 번 담아놨거든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하나, 2x 더하기 4y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한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얘 기울기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하거든요. 아무 점 하나 잡아요. 1? 무턱대고? 아무 점. 점은 콤마로 나타내야 되죠. 0,0은 여기 안 지나잖아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으라고요. 자, y에다가 0 대입하면 x가 3이죠. 그래서 나는 3,0이라고 하는 점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에 2제곱 4, 4제곱 16,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분자 자리에는 절대값 씌우고 x 자리에 3, 6, y 자리에는 0, 뒤에 빼기 1까지 챙겨주고요. 그러면 얘는 루트 20분의 5라고 하는 애가 되고요. 유리화까지 시켜주시게 된다면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지? 2분의 루트 5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 과정은 중요하진 않고요.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한 점 아무거나 잡아 나머지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하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연습 문제 3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 숙제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은 내가 활용을 뒤로 싹 다 뺐어요. 근데 유형은 라이트를 보면은 풀다가 중간에 활용이 나오거든요. 뭐 넓이 2등분하는 직선,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뺄 겁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체크를 해줄 테니까 다 풀 수 있으면 다 풀어도 돼요. 어쨌든 끝나기 전에 숙제 공지를 한번 해줄게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유는 까먹을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 10번 들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10번 보게 되면은 점 A라고 하는 애가 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A, 0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다음 4x 플러스 5y 더하기 3y구나. 아유, 이제 오타가 너무 난다. 자, 얘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래요. 자,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니까 거리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 거리의 길이는 2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일반형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간단하죠. 루트에 x개수 제곱 16, y개수 제곱 9, 분의 다음 절대값에 x자리에다가 a 집어넣어. 그러면 4a, y는 0이니까 뒤에 플러스 5까지 달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5, 즉 5입니다. 분자에 있는 자리가 10이 돼야 된다. 이게 10이다 라는 거죠. 자, 얘들아, 절대값 풀 줄 알죠? 계산 스킵할게요. A라고 하는 애는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4분의 5가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4분의 1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값 두 개가 구해졌고요. A값 합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5, 즉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두 개의 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절대값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싫으면은 제곱하세요. 그럼 절대값 사라지잖아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괜찮지? 그치? 자, 11번 들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11번. 점 1,3을 지난데 그 다음 기울기가 K라고 하는 애들. 이때 직선 L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원점까지 거리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양수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직선 세워봅시다. Y는 K에 x-1 플러스 3이라고 적어지게 되면서 Y는 K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우리가 원점이랑의 거리잖아. Y는 하고 나타내지 말랬어. 한쪽으로 다 몰아야 돼. 그러면 Y를 넘기면서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두는 겁니다. 얘랑 원점까지 거리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거리 공식 D라고 하는 애는 루트 X개수 제곱 K제곱 Y개수 제곱 1 분의 X자리에 0 놓고 Y자리에 0 넣는 거잖아요. 원점이니까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이 거리가 루트 5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는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루트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되죠. 일단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양변에 루트 K제곱 플러스 1을 곱해요.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오른쪽에 루트 계산이니까 루트 안쪽으로 같이 넣으면 되겠지. 루트 5K제곱 플러스 5. 자, 그러면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절대값도 있으니까 그냥 양변 제곱 때리는 거야. 그럼 둘 다 사라지잖아. 왼쪽에 있는 거 제곱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5k제곱 플러스 5가 되면서요. 싹 다 정리합니다. 4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자, 이때 양수 k값 구하래요. 얘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수 k값 구하게 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k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k는 2분의 1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별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식 대입 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연습 문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12번 보시게 되면 점 1,2라고 하는 애하고요. 다음 직선 어떤 게 주어져 있는데 얘 사이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된대. 자, 이때 실수 k값에 대해서 구하세요. 자, 먼저 점은 1,2라고 주어진 거고요. 다음 직선 2k 플러스 1 x 더하기 1 마이너스 3ky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자, 거리가 최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거리 공식 먼저 사용을 해봅시다.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 깜짝이야. 루트 x의 개수 2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개수 1-3k의 제곱 분의 절대값에 1 대입하면은 2k 플러스 1 여기다 2 대입하게 되면은 2-6k 그 다음은 플러스 k-7에 대한 절대값이네요. 자,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부터 루트에 그냥 전개시키겠습니다. 13k 제곱 그 다음은 4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k 그 다음은 1에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얘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k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얘에 대해서 거리의 최대값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거리 d라고 하는 애에 대한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요, 분모가 제일 작을 때 분자가 제일 큰 경우 그때가 최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지금 바로 풀 수가 있을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까요? 자, 이 식에 대해서요,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값을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모 안에 있는 애가 2차식이잖아요. 그럼 쟤부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겨 먹은지를 보고 분자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식 먼저 계산해 봅시다. 2차 함수잖아요. 얘는 축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축은 1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일단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얘를 넣었을 때 과연 최대인가? 생각 한번 해봐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 그러면 얘를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구해질까요? 안 구해질까요? 졸라 복잡하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정 내려야 돼요. 뭐라고? 아이씨. 이 방법은 아니겠구나가 돼야 된다고요. 이 방법은 아니겠구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죠. 이 식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언제요? 이렇게 생긴 본 적 없어요, 오늘? 오늘요? K에 대해서 관계없이. 즉,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요. 기억 안 나세요? 완마야? 역시 저는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보게 되면 K라고 하는 걸로 싹 다 묶여집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걸로 다 묶어내면요. 2x-3y 플러스 1로 적혀질 거고, 남은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겠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직선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직선은 0이다. 두 개 연립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에서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y 플러스 7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14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결국 y라고 하는 애는 5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서 x라고 하는 애는 2가 되겠죠. 즉, 두 개의 교점이 2,5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라고 하는 점이 등장하고요.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2,5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2,5라고 하는 직선을 지나면서 나오는 아무 직선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이랑 가장 거리가 뭐라? 왜? y가 3이네. 감사합니다. 그럼 얘가 4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맞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가 4,3. 자, 그럼 4,3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랜덤인 직선들이 있어. 이때 1,2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직선을 찾아야 돼. 잘 생각해봐봐. 너무 높아. 밑에다 그릴 걸.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랜덤으로 직선 하나를 쭉 그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얘네들이 되겠지. 그지? 얘보다 기울기가 좀 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되겠죠. 그죠?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더 누워있다고 쳐봐.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까지 거리는 점점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점이랑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보라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직선 하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점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최대값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거리 공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좀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계산한 이 식 K에 대해서 관계없이, 즉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최대값을 1,2하고 4,3하고 두 개 거리 공식을 쓰면은 9 더하기 1, 즉 루트 10이라고 하는 이 거리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 K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K값을 구하면은 이 기울기가 등장하겠죠. 기울기를 등장해야 K값 구할 수 있으니까. 1,2하고 4,3하고 지금 점을 잘못 구워.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이랑 보라색 직선이랑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은 3분의 1이에요. 다음, 저 왜 저래 오늘. 그러면 이 보라 색깔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얘네 두 개 가지고 나오는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K값 계산하시게 되면은 K라고 하는 애가 11분의 2라고 계산이 됩니다. 많이 복잡하죠? 이거 어려운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제가 알기로 모의고사 기출 4점입니다. 이번에한테 풀어보라 시켜요. 풉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이고요. 자, 6번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뒤에는 실전 문제를 좀 보고 가야 돼요. 실전 문제 시간이 니도 다음 시간에 남을 거야? 금요일에? 남아서 할 거야? 실전 문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해놔야 돼요. 말했는데 이거는 진짜 어렵게요. 아니, 실전 다 하는 거 아니야.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 거야. 2개? 2개 정도 될 거야. 한 개. 아니, 진짜 니도 금요일에 남을 거야? 금요일은 자, 실전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A, B, C. 참고로 이거 1번, 2번은 진짜 개 쉬워. A, B, C가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에 대해서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냥 빠르게 문제 한번 해석해 줄게요. 니들 싫어하니까. 점 좌표도 다 찍어 드리겠습니다. C라고 하는 애가 6, -1.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DE라고 하는 선분이랑 선분 BC는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평행한 게 쭉 그거예요. 얘랑 얘랑 평행한 거예요. 얘가 D고 얘가 E죠. 자, 이때 삼각형 ADE 큰 거. 여기는 큰 삼각형 하고요. 그 다음 삼각형 ADE 여기는 작은 삼각형 하고 넓이 B가 1대 9래요. 자, 이때 직선 BE야. 야, BE 방정식이 궁금한 거거든? 얘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기울기가 주어지던가. 자, 그러면 넓이 B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길이 B 아니야? 길이 B는 1대 3이 되겠지. 즉 여기까지 거리가 3이고 얘가 1이라고. 그러면은 C부터 해서 E까지는 2가 되겠네. 즉 2라고 하는 점이 선분 AC의 1대 2 내분점이 된다고. 자, 내분점 공식 대입해도 되지만 단순히 비율관계로 가겠습니다. 자, 1대 2니까 총 3등분을 해요. 그러면 얘네 두 개 차이는 3. 하나만 줘요. 4겠죠. Y값 차이 5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6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등분하면 마이너스 2. 하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깎아서 3. 즉 2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4,3이라고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 세우게 되면은 Y는 기울기가 4분의 2잖아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x 플러스 1 0,1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죠. 쉽죠? 다음 2번 문제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면 알겠듯이 졸라 어렵게 보여도 쉽다는 거야. 쫄지 마. 자, A, B, C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요. A, B 위의 점 D를 지나고 일단 모르겠어. 그러니까 좌표평면 도입해서 점이 직접 찍는 겁니다. 2,3 찍어요. A입니다. B 좌표 찍습니다. 7,A예요. 7,1. 그 다음 C 좌표 4,5예요. 찍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야. 삼각형 만들어 주고요. AB 위에 점 D가 있대. AB 위에 점 아무 때나 찍어 모르잖아. D래. 이 D를 지나고 BC랑 평행하대. 얘랑 평행하게끔 쭉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AC랑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다. 얘가 E가 되는 거죠. 자,
또 나왔죠.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E 넓이 B가 얼마? 4대1. 그러면은 길이 B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 여기에 있는 애가 1대2가 되는 거야. 그러면 D라고 하는 점, 얘도 마찬가지로 1대2. 야, 1대2 길이 B면은 얘가 중점 아니야? 1대1인 거잖아. 그러면 A랑 B에 대한 중점, D에 대한 좌표 얼마? 2분의 9,2. 맞아? 근데 문제 한번 볼래? 문제 한번 봐봐. 야, Y 값이 곱이야. 그러면 Y 값이 2개 이상 나온다는 거네. 야, 씨, 또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요. 반대에 있어. 잘 봐. 얘는 직선이랬어. 이 D랑 E라고 하는 애는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 선분 위가 아니야.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넓이 B가 1대4가 나오게끔 하는 거 여기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 B가 1대2가 나오게끔 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애가 D입니다. 자, 얘 길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여기 있는 길이가 2잖아. 자, 노란색으로 해줄게. 여기 있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길이가 1이야. 잘 봐. 7에서 2로 바뀌었어. 5만큼 감소한 게 2에 해당하네. 그럼 1에 해당하는 거는 2분의 5만큼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2에서 2분의 5만큼 줄어들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자, Y도 볼 거야. 1에서 3으로 바뀌었어. 이만큼 증가했다, 그지? 그게 2에 해당하는데, 그럼 1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 더 증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Y 값으로 해당하는 거 2랑 4 두 개의 곱은 8이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